네, 걸리면 죽는다 류야 교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정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끼리 젓가락 발언 때문에 좀 시중이 정말 막 들썩들썩 하는데 이재명이의 장남 이동우라는 자가 불법 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약식 기소로 5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얘기도 있고 벌금 500만 원 돈 내면 되지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게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그냥 봐주기 수사다. 봐주기 수사다. 네,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치더라도요. 네. 이게 불법 도박인데 그냥 불법 도박이 아니고요. 죄명이 상습 도박이에요.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또는 이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 상습 도박죄는 기본적으로는 벌금형도 하고 또는 징역형이지만 징역형을 하더라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중환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2억 원이 넘는 이 상습 도박인데 음란물 유포까지 더해진 이 사건에 벌금 500만 원이면 이거 되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식 500만 원 했고 또 법원에서도 바로 그냥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확정시켜 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확정시켜 버린 거예요. 아이고 벌금 500만 원이면 싸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네. 바로 받은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서 이미 책임을 다했다 이런 논평이 나오더라고. 아니 봐주기 수사와 봐주기 재판이 어떻게 혹독한 수사와 재판으로 바뀔 수 있는지 마술사인가요? 네, 제가 박사님 방송을 아침에 틀어놓고 보통 일과를 시작합니다. 네. 틀어놓고 이렇게 일과를 시작하는데 정 변호사님은 지난주에 물 뿜는 거 보셨죠? 네, 예. 저는 웬만하면 뭘 뿜지 않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갑자기 방송을 하시면서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받았대요. 근데 재판을 안 받았어요. 벌금 구약식이었어요.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물이 포물선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다들 못하고 있었어요. 이 단어에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구나. 저들이 말하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데 딱 혹독한 수사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충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했어? 나를 불러서 수사를 했어. 근데 제 생각에 한 줄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들켰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기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요? 예. 저는 이준석 후보를 갑자기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발언이 문제가 있었고 그게 셌고 그걸 드러낸 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수사와 재판 받아가 아마 제가 민주당의 편을 드는 건 아닌데요. 네. 혹독한 수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샌 거 아닐까? 아니면 구약식이 뭔지 모를 거예요. 구약식이 뭐예요? 구약식이 예, 뭡니까? 그러니까 재판은 정식 재판과 서면 재판으로 나뉘는데 좀 형이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벌금형으로 하는 재판을 하는 게 그리고 서면 재판을 하고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상습 겁니다. 도박은 구약식에 해당되는 겁니까? 혐의가? 그러니까 이제 상습 도박이라고 무조건 구약식이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상습 도박의 금액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특수부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되겠어요? 보통 이게 이제 도박을 하면은 도박 자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우선 수사하지 않아요? 이 자금 출처 수사는 정말 간단한 수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들내미가 돈을 입금을 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돈을 거기다가 보낸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거든요. 혹시나 따고 읽고 한 금액을 합산이 2억 3천이 아니라 거기에 입금한 금액만이 순수 금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입금했으면 자기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통장에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그러니까 뭐 검찰이 그건 확인한 것 같아요. 한 번에 2만 원 보낼 때도 있고 최고 400 얼마 예, 보낼 400만 때도 원. 있고. 그러니까 입금 그러니까는 거기서 입금된 금액만 확인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아들내미의 통장에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들어왔냐? 네. 금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금 출처를 당시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 상습 도박 되면은 자금 출처 확인하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어디 감히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봐주기 수사다, 봐주기 기소다, 봐주기 재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요. 네. 이 정도 되는 사건을 벌금 500만 원 하면 아마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하여튼 뭐 젓가락 발언을 가지고 저 좌파 저것들은 이게 남성에 대한 거지 여성에 대한 게 아니라서 이준석이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남성한테는 해도 돼요? 아니 정말로 저는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저 여자지만요 남성한테도 하면 안 되고요. 남자 꼬마 아이들을 만져도 똑같이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에요. 그렇지.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남자 여자를 나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한테는 되는가 보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큰일 거죠.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그래 류 교수. 네. 저 좌파 저것들 중에는 그 여성 단체가 유독 많아요. 네. 많아요. 많죠. 왜 저들은 왜 가만히 있지?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아니 제가 진짜 궁금한 건요. 예. 지금 이 사태에서 이거잖아요. 저 애가 저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너 죽였다는 그런 얘기를 떠들면 어떡해? 그 죽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속상하겠니? 네? 죽인 사람이 속상하다고요? 자기가 살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니? 말하지 마. 그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남자 정말 나쁜 남자예요. 정말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라고 알리는데 너 그런 거 알리면 어떡해?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알려지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원점 불난 집에 있는 내용을 알려야 되는 게 중심인데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머 저게 지금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게 알려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여성계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분노해야 될 건요. 어떻게 손가락으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거야. 워드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에 대해 분노하고 여자든 남자든 성적으로 나누지 말고 그런 단어를 쓴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먼저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 이재명이가 지 아들의 이런 부분을 좀 표현이 과했지만 하고 뭐 그렇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면서 자식 잘못 가르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그냥 과한 수준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유, 그럼요. 과한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정 변호사님 혹시 따라서 다시 그 단어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이준석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글을 쓴 이재명의 아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 둘 다 나쁘다 치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쪽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인용한 이준석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시면 그죠?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미리스님이 슈퍼챗 하셨는데 내용이 이래요. 리 교수님, 정 변호사님 군자금입니다. 아니 근데 군자금이 일이 들어오면은 토미리스님 지금 아트 방송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뇌가 썩어가고 있는 친구 같은데 60 넘으면 뇌가 썩어간다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자가 60이 넘었을 거예요. 네. 유시민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의 망언은 어떻게 이건 제가 먼저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제 한 6분에게 여쭤봤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다 저렇습니까? 라고요. 그 서울대 출신들에 대한 아니 그랬더니 비방 정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서울대 출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대라는 곳을 나오신 분들이 다 이러지 절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학력 컴플렉스 있어요. 왜? 전 서울대 법대 가고 싶었어요. 못 갔어요. 고대 법대도 못 갔어요. 연대 법대도 못 갔어요. 컴플렉스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를 간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경외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못 갔기 때문에 그 남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어를 보면요. 너무 저는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 내가 조금 더 고양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대 보셨어요? 이런 조건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다. 제가 깔끔하게 한마디 해드릴게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를 더 나온 할배라도요. 집에서 부인들은요.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시하면서 그 남편이 말씀하시면 벌벌 떨고 안 그럽니다. 남편이 치약 엉뚱한 데 짜면요. 아무리 여성이 더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요. 당신 지금 치약 궁둥이 짜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고요. 부부 생활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서울법대가 아니라 무슨 저 하버드를 나와도 분리수거 해 그러면 그저 꼼짝없이 가서 해야지. 쓰레기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그리고 설거지 하라고요. 사실은요. 집에서는요. 여보 설거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만 딱 해도 박사님 지금 뭔지 아시죠? 말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남편이 그 집에 있는 동안에는 내내 그 아내 눈치 봐야 되거든. 봐야 돼요. 아니 아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말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지. 아니 그리고 이게 어느 시대 얘기예요? 김문수 후보는 너무 훌륭해가지고 대단한 남자와 혼인돼서 내가 비판을 할 수 없을 거다.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다. 이거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저 진짜 너무 화가 나. 아이, 저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네. 유시민 전 장관님, 저는 독일에서 박사 했는데요. 박사님. 이분이요 저를 흉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유여해 독일에서 박사했는데 이상하다고 흉을 받더라고 옛날에. 유시민 유여해 검색하면 기사가 딱 뜹니다. 네, 저 박사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님 박사 못했더라고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독일 박사는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시민 부인이 나와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유시민 부인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시민이 집에서 뭐라고 부인한테 얘기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만나가지고서 저 발이 공중에 떠서 살아왔는지. 네네, 그렇죠. 그거 좀 진짜 궁금하네.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시민이 집에 가서 아마 혼나고 아마 손들고 한 30분은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인이 한국 분이시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좀 지금 아까 잘 누가 모르겠어요. 무슨 예. 자, 지금 사전투표 이틀 동안에 너무 많은 이 부실과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하면서 어저께 이게 뭐 6월 3일 지금 본투표 날이 정해져는 있는데 이게 뭐 헌법에 6월 3일로 찍혀 있는 것도 아니다. 법률에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날 늦출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지금의 사태를 정말 엄중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과연 가능한 얘기를 제가 한 것인지 제가 좀 확실치가 않아서 우리 정정일 변호사한테 법률 검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미리 드렸거든요. 네네.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번째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헌법재판은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만약에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60일이 넘어서 만약에 선거 날짜를 잡았다면 그것이 불법이거나 위법일까요? 일종의 그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60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무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날짜가 정해진 거니까 이제 예정대로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자 그러면은 선거의 연기가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남죠. 연기 조항이 있죠. 예, 공직선거법에. 196조에 보면 선거의 연기라고 해서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관건은 그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천재지변
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개헌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네.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 현재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권한대행이 판단을 하는데 네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금 부정선거로의 어떤 의혹이 되는 여러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선거를 하는 것이 196조의 취지에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이주호 권한대행이 선거 연기의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해 교수. 박사님, 네. 잠깐만 샜다가 올게요. 유시민 부인이 서울대 나왔네요.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박사까지 했나 봐요. 유시민은 석사인데 잠시 샜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네, 계속 이어서 대답을 네.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요. 이렇게 부실 투표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쩌면 무관심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도 사실 뜻밖이었지만 그 투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거 혹시 선거 중단해야 되는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검토도 했는데 네. 사실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왜 국민이 나서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일화의 희망은 끈은 놓지 않겠다. 투표용지 반출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각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고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너무 의존해서 가지 말고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흐지부지 한 다음에 또 사후 약방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일 변호사 또 리에 교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사전투표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이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게 우선 판단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저는 투표인데 투표가 오염됐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선거제도가 중요하냐라는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다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부득이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택해서 대통령과 지금 국회의원들을 직접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예요. 국민이 주권을 자기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 절차나 과정에 눈꼽만큼의 의혹이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네. 주인된 입장에서 야 이거 지금 선거 절차나 과정이 깨끗하고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하자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사례를 제가 아까 예. 분석을 좀 하다가 들어왔었는데 외국에서는 한 장이라도 잘못된 것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가 하나가 잘못됐으면 한 장 정도는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용지가 옛날 용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같이 그리고 두 번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용지가 나갔던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안일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럼, 하나 더 예. 말씀드리면 그 뭐 남편 대리 투표한 거는 뭐 그 네. 사람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쳐요. 뭐 이런저런. 그런데 지금 그 간의 사전 투표 용지에서 1번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진상이 빨리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더 문제는 뭐냐? 선관위에서 자작극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선거를 중단하고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서 정말 자작극인지 안 그러면은 선관위의 어떤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 그 선관위의 그 저 직원 네. 임시 직원인데 네네. 이 사람이 남편 신분증을 가지고 먼저 투표를 하고 자기 신분증 가지고 나중에 투표하다가 두 번 투표하는 거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서 이제 적발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성인 것 같은데요. 네. 여성이 여성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먼저 남편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네. 이게 남자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를 여성이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거 사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면은 적어도 이 짓은 못할 텐데 남자 신분증 가지고 자기가 여성이 가서 대리 투표하는 짓은 못했을 텐데 네. 선거 사무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충 절차도 생략하고 그냥 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었겠냐? 이게 한 사람이었겠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 직원 또는 사전투표소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로 가지 않으면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그 대리 투표는요. 네. 공직선거법 248조의 사위 투표죄라고 해서 네. 형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년 이상 10년 이하예요. 정말 중하게 처벌하는 네, 네.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리 투표가 이제 우선 이건 적발이 돼서 지금 그 바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네네. 신촌에서 2명이 투표지를 받고 줄 서 있다가 밥 먹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밥 먹고 왔는데 그 다시 기표장에 들어갈 때는 신원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았던 그때 그 사람인지 아니면 식당 가서 다른 사람한테 투표용지를 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투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확인이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럼 네. 이것도 대리 투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염된 거죠. 공정성과 대리 투표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이것도 네.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범죄가 저질러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 그런데 투표일 이런 가능성이 거를 그냥 있는 거죠. 놔두고 어떻게 투표를 계속 투표 절차를 진행하냐고. 근데 사전 투표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사전 투표를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많고 예. 이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벗어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제도 진행이 됐었고 또 지금도 그 사전 투표됐던 2개가 합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히 오염됐다. 네. 오염된 것이 한 개라도 박사님은 곰팡이균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우유 드시겠어요? 못 먹지. 여기에 아니, 보면 여기 그 큰 빵이 있는데 곰팡이가 여기에 요만큼 썰었어. 네. 그러면 요거 떼내고 먹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지금 이게 우유라든지 동동동 떠 있는 걸 예를 든 거예요. 떼고 먹을까봐 드실까봐 제가 지금 박사님이 혹시나도 지금 제가 빵을 예를 들면 뒤에 떼고 먹는다, 뭐 건지고 먹는다 하실까봐 커피를 지금 가져왔는데 하얀 커피에 파란 곰팡이균이 통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하고 건지고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먹지. 그건 오염된 거잖아요. 못 먹지. 지금 저는 아니 그걸 빵도 못 먹어. 여기 조그맣게 곰팡이 있다고 요거 떼서 먹으면 안 된다니까. 전 먹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전 먹어요.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는데 무시무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요번에 그 전북 어느 지역에 투표자 수가 한 2,600여 명인데 예. 사전 투표한 게 2,800이 넘는다. 예, 인구수보다 사전 투표량이 그렇죠. 많다.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선관위의 설명은 네. 이게 다른 데서 와서도 사전 투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게 이제 선관위 설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에 그렇게 많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버스를 한 대 동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특정 지역으로 간다. 거기서 간에 사전 투표를 한다. 이런 방식의 부정선거가 현재 진행되는 사전 투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럼요. 전부터 예. 나왔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적발이 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전북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예. 어떻게 와서 투표했는지를 사실은 좀 수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의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간의 알겠습니다. 의혹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상적인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나라라면 이 정도 사태면은 일단 투표 중단합니다. 하고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이걸 다 점검을 해놓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은 차라리 투표 날짜를 변경해서 며칠 늦추더라도 의혹을 해소하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선관위 입장이니까. 근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잖아요. 지것들은 헌법기관이라고. 네. 그랬던 고압적인 선관위가 사전투표 첫째 날 공식 사과를 했어요. 이게 지것들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 또 네. 감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리던데 정말 큰 노력을 하셨고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이 저한테 가서 오늘 꼭 이 광고를 하라고 프린트를 해서 제 손에 들려줬어요. 네, 네.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이래요. 1390. 저 이거 번호 잘 몰랐거든요. 자, 좀 올려주세요. 1390. 1390이라고 합니다. 1390. 그래서 1390으로 모두가 다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한데 직접 안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광고를 제가 해야 효과적이에요. 저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아, 또 준비해 오셨어요. 같이 하세요. 예. 네, 이거 유시민 이야기한 얘기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1390으로 죄송합니다. 1390입니다. 1390. 네, 1390. 자,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고성국 TV에 대한 그 족보 언론들과 그 좌파들의 공격이 사실은 수년간 계속됐고 최근 들어서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법무법인 해의 대표입니다. 정중일 변호사가. 정중일 변호사하고 류여의 교수가 이제 고생을 하셔서 그 사안 중에서 좀 특히 좀 중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궁금해하시니까. 잘 예.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박사님께서 방송 중에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수의 언론들에서 보수 유튜버라는 표현을 쓰면서 방송 중 쓰러진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S 신문사가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 좀 건강이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서 쓸 때 극우라는 표현을 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정보도 및 청구를 냈는데요. 일단 기자도 현재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제 좀 고쳐야 되겠다, 정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강제조정 결정을 현재 내린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해당 언론사가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언론사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는 웬만하면은 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좀 피해 왔는데 이게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체제 전쟁의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 끝에 제가 이 종북 주사파들의 이 터무니없는 왜곡, 매도, 비난, 가짜뉴스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중에 박경현님, 이 아투TV에 아주 정말 훌륭한 스패너 활동하시는 분인데, 박경현님이 저하고 우리 두 분, 류혜 교수, 정중일 변호사 커피값이라고 슈퍼챗을 하셨습니다. 왜 아투에서 하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아투TV에 보는데. 자, 고맙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정중일 변호사. 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지만은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대한민국은 뛰어난 그리고 유능한 훌륭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의 단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혜 교수. 시청자 여러분, 단일화를요 꼭 사람과 사람이 안 해도 돼요. 나이 한 표가 단일하면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투TV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고성국 박사님이요. 5시 유여회 적반하장에 특별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을 위해서입니다. 5시에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국민의힘, 강한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강한 보수 우파가 자유 우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긴다. 이런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강해야 나와
내 가족과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중일 변호사, 류혜 교수와 함께한 이 걸리면 죽는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